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새 정부 인선 작업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고, 오늘 문을 연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기류, 난기류가 보여지는데 정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오늘 정갑의 집중 분석에서 새 정부가 짊어진 각종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상일 대변인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까지도 지금 뭐 비서실장 인선되는 것 아니냐. 네.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뭐 이르면 내일, 오늘은 또 이르면 오늘. 계속 언론에서 그렇게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돼? 뭐 오늘 좀 물 건너가는 겁니까? 아직 뭐 7시간 남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당선인께서 좋은 분을 찾으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네. 철저한 검증을 이제 좀 하겠다는 뜻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아마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고요. 네. 곧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뭐 우리 이 대변인께서도 곧이라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당선 이제 47일째를 맞았고 오늘 D-3주 21일 남았잖아요. 2월 네. 25일 네. 정부 출범까지는 총리라든가 뭐 내각, 청와대 인선이 쭉 이어지는데 과연 이래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겠느냐. 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시하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 언론도 이제 그런 보도를 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뭐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서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을 이제 이렇게 인선 결과로 내놓으면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여론의 평가도 좀 있을 거고 네. 또 민주당도 뭐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청문 과정이 좀 짧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뭐 시간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인선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시간을 뭐 오래 지체하는 것보다도 어떤 인물 뭐 네.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심해가지고 훌륭한 인재를 뭐 뽑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최근 이제 연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낙마 요인들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증에 굉장히 좀 고사하는 분들이 또 많다고 그러대요. 뭐 한 30여 명을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 다 결격이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글쎄요. 뭐 오늘 한 조간 신문이 또 그런 보도를 네. 했는데 뭐 그런 가운데서도 또 뭐 이제 옥석을 잘 가려서 아주 훌륭한 분들을 이제 골라서 내놓으면 네. 이제 뭐 야당에서 뭐 인사청문 과정을 좀 이제 줄여서 최장 20일간 이제 청문회를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뭐 열흘 안에 끝낼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야당도 박근혜 정부가 이제 순조롭게 출발하는 거를 뭐 반대할 생각은 없을 거고요. 또 네. 발목 잡을 생각은 없다고 또 이미 얘기해 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뭐 하여간 그 야당도 도와줄 건 도와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변인이 뭐 정치 기자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도 촉박하고 이제 뭐 새 정부 출범에 여러 가지 좀 과정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총리를 지명하기에 앞서서 네, 네. 야권 쪽도 불러서 좀 사전에 좀 이런 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느냐. 네. 그렇게 사전에 어떤 협조를 구하거나 그러면 인사청문이라든가 총리 임명까지 상당히 좀 수월하게 전개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네. 일각에서 또 그런 의견을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두루 듣는다는 뭐 차원에서는 뭐 좋은 제안일 수 있는데 이제 네. 역시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의 명예가 있고 이제 인사 후보군에 들었다가 네.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분들의 또 명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증 이유를 뭐 자세히 다 말할 수는 없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어떤 분이 뭐 올랐다가 탈락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억측이 많이 나올 거고 그분들의 이제 명예나 또 가족들이 받을 고통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보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완하는데 하긴 또 야권 지도 불러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글쎄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과거에는 뭐 그런 예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어차피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네. 또 야권하고도 뭐 국정 협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차제 총리 인선부터 그 어떤 하나의 그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좌우간 국민 여론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네. 또 이제 야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뭐 좋은 분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네. 또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게 사실 과거부터 계속 오랫동안 많은 걸 지적이 돼 왔잖아요. 네네. 너무 이게 신상털기식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박근혜 당선인도 또 그 문제점을 지적했고, 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이제 공박이 있습니다. 네, 뭐 네, 사실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장관까지는 확대한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태스크포스 팀을 만든다고 했죠? 네, 뭐 그런 청문 제도 네, 개선. 네, 네. 아직 구성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한번 차제에 좀 더 좋은 청문회 제도를 뭐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야당에서는 뭐 과거에 당신들이 야당할 그렇죠. 때 더 했지 않느냐 이거죠.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으니 네. 그러니까 야당과 충분히 논의해서 네. 제도를 개선할 건 뭐 좀 개선해 그렇죠. 보자. 이번 아니고 또 네.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번 당장은 임명하는 어렵죠. 분들부터 하면 그거에 네. 이제 여야 공감을 이루면 충분히 네.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미국을 자꾸만 예를 들잖아요. 미국 네네. 특파원 네, 생활을 워싱턴 하셨는데 특파원 했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개인 검증은 더 철저한 것 아닙니까? 매우 뭐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지만. 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전 검증이 이제 철저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고 이제 후보로 지명할 경우에 검증의 이제 포커스는 주로 그분이 그런 맡은 직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 그분의 네. 어떤 그 정책 수행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이제 그 경험, 경륜, 이제 이런 걸 많이 따져보죠. 네. 근데 막상 의회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지금 이 청문회 제도를 보면은 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언론에 있을 때는 뭐 같이 이제 상당히 비판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문회가 어떤 면에서는 또 이틀간 뭐 지난번 네. 그 이동욱 헌재 소장 후보자의 경우도 이틀간 했지만 뭐 그 청문이 저는 좀 또 어떨 땐 짧다고 생각을 해요. 네. 충분히 오히려 좀 검증하기가 짧다. 정책 검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물론 네.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인선하는 쪽에서 좀 철저히 검증을 하면 뭐 도덕성 문제가 크게 하자가 없는 분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네. 정책 검증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 또 그걸 뭐 그 과정이 또 허술할 수도 있으니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개선을 해보되 이 도덕성 검증은 그것대로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맡은 직책을 얼마나 잘 수행할까 그렇죠. 이런 쪽에 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의식에서 나온 네. 거죠. 근데 이쯤 되면은 그 박근혜 당선이 이제 인사 스타일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좀 너무 이제 밀봉 스타일이다. 너무 이제 좀 비공개입. 어쨌든 간에 지금 총리 실패했고 또 윤창중 첫 인선 대변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좀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곁에서 잘 하시는데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바뀔 것으로 보는지 뭐 이 스타일대로 계속 갈 거로 보는지. 당선인께서 그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또 본인이 많은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검증팀도 좀 뭐 청와대에서 받고 어차피 이 당사자들의 명예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완은 뭐 필요하다는 생각은 뭐 갖고 하신 네. 것 같고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검증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검증이 약간 미흡했던 측면이 있는데 네. 그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좀 뭐 인력도 보강을 받고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우리 여론들을 많이 그 수용하신 거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좀 목소리를 적극 낼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 뭐 산모해가지고 당에 지금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네. 당에서도 사실은 그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뭐 스스로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 당 지도부가 지난번에 만나 뵀을 때도 그 당의 생각들을 많이 얘기를 하신 거로 물밑에서 알고 얘기는 있고 많이 합니까? 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박근혜 당선인 장점은 많이 듣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또 적절히 반영을 하고 이 대변인도 최근에 좀 얘기 좀 했습니까? 저는 아직 말단이어서 못했습니다. 네. 아니 이상일 대변인 얘기를 못하면 누가 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저 고위 당직자들께서 많이 얘기. 또 지금 황우여 대표는 총리 얘기까지 나오대요. 총리 후보. 아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임시국회 개원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상당히 이제 빠른데 정부 조직 그 개편안을 비롯해서 이제 37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여야 간에 지금 잘 원만이 됩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뭐 정부 조직도 그렇고 인사청문도 그렇고 철저하겠다 네. 그런 입장 아니에요? 오늘 아마 이제 첫 번째 여야 협의체가 가동이 됐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좀 설명을 했고 인수위 부위원장이신 이제 진영 정책위원장도 오셨고 설명을 했고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을 또 뭐 얘기를